Hi, everyone. Welcome to Suda Podcast. I'm here to help you speak Korean naturally with Korean people. Before we start, I have something for you. If you'd like to improve your Korean faster, check out my websites in the description below. Now, let's study Korean together. 여러분은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갑자기 몇 살이에요? 아니면 몇 년생이에요? 라고 물어봐서 놀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게 조금 실례인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나이를 물어볼까? 하고 궁금해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묻는 이유는 상대를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더 예의 있게 대하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왜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이와 존댓말, 호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알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취미를 먼저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국어의 특징 때문이에요. 한국어는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보통 존댓말을 사용하고, 친한 친구나 동생에게는 반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상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도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알면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로 편하게 대화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인 거예요.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 나이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나이보다 성격이나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가 아직 자연스럽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본다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보다 몇 년생이에요? 라고 더 자주 물어보기도 해요.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태어난 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출생 연도를 알면 상대방의 나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문화가 있어요. 바로 동갑이라는 말이에요. 동갑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같은 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동갑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형인지 언니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동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구가 되거나 바로 반말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동갑이어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서로 계속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관계와 상황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이를 아는 것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바로 존댓말이에요. 왜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을까요? 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존댓말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왜 한국어에는 영어의 you처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거의 없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존댓말 때문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중 하나도 바로 존댓말이에요.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는 존댓말이 거의 없거나 아주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많지? 왜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처음 만난 사람한테 존댓말을 사용해요. 상대방의 나이를 아직 모르더라도 처음에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사용해요. 선생님, 회사 상사, 손님, 고객처럼 존중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반말보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반말은 언제 사용할까요? 보통 친구나 가족, 형제 자매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사용해요. 하지만 친하다고 해서 바로 반말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서로 조금 친해지면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 말은 존댓말 대신 반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상대방도 괜찮다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반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존댓말은 문장 끝에 요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요를 붙이면 존댓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어는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먹다 대신 드시다를 사용하기도 해요.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하기도 해요. 집 대신 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생일 대신 생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어에는 상대를 높이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같은 의미인데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도 상대를 존중하는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한국어에는 영어의 you처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영어에서는 누구에게나 you라고 말하면 돼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조금 달라요. 많은 분들이 you를 배우면서 너를 함께 외워요. 하지만 사실 너는 반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나 동생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상대를 직접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말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냥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말해도 자연스러워요. 누구를 말하는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당신이나 너를 넣지 않는 거예요. 또는 이름 대신 호칭을 사용하기도 해요. 선생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너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주어를 생략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이와 존댓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알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알맞은 호칭을 사용하는 게 한국 문화에서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주 하는 실수도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에게는 이름보다 호칭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실수는 너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나 어른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동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반말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와 상황에 따라 계속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요즘은 예전보다 나이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가 되는 기준도 훨씬 다양해졌고, 나이보다 성격이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존댓말과 호칭 문화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과 조금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혹시 앞으로 한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년생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너무 놀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을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예의 있게 대하고 싶어서 묻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 문화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신기했나요?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문화였어요? 존댓말과 반말이 있었던 점이었어요? 아니면 이름보다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 문화였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한 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